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 주는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단어 5단원인 기본도형과 작도에 대한 진도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우리 176페이지에 있는 단어 마무리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풀이를 듣기 전 먼저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를 본인이 한 것과 비교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176페이지 문제 1번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유형이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단어 마무리 문제가 총 1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15문제를 다 풀이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 있어서 우선 처음 시작은 문제 풀이를 같이 하지만 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신 후 그러고 나서도 풀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다음번 등교 때 선생님 직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를 봐보시면요. 선분 A, B가 있고 첫 번째 단서는 뭐가 있냐면 점 M이라고 하는 것이 선분 A, B의 중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분 A, B는 선분 MN을 6배 한 것과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힌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 선분 AB에 대한 길이는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AN의 길이는 얼마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서부터 볼까요? M이라고 하는 점은 선분 AB에 대한 중점이라고 하니 이쪽이 15cm 당연히 이쪽도 15cm겠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힌트를 이용을 해봤고요.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짧은 쪽을 MN이 되겠죠? 짧은 쪽 MN을 내가 길이 A라고 둔다면 MN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둔다면 A부터 B까지는 그거의 6배인 6A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그 6A라고 하는 AB의 선분 길이가 얼마라고? 30이라고 나와 있으니 A 하나의 길이는 5cm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N에 해당하는 길이는 5cm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볼까요? 선분 AN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건 선분 AM에 선분 MN을 더한 길이기 때문에 15에 5만큼을 더해서 정답은 얼마더라? 20cm더라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를 봐보시면 이번에는 각 A, O, B가 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였었죠? 그쵸? 180도. 그래서 우리가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이렇게 있었어요. 180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직각 표시 이거 뭐였었죠? 그쵸? 90도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도 역시 수직이 돼야지 되니 78도에 x라는 각을 더한 값이 곧 90이어야 되고 그럼 x는 얼마? 그쵸? 12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쓸 땐 각 x가 12도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가 평각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힌트 보이시죠? 그리고 AOC는 COD라고 하는 각의 2배. 첫 번째 힌트로 이해를 볼게요. 그리고 각 BOE는 각 DOE의 2배다 라고 했어요. 작은 쪽을 미지수로 두는 게 좋아요. COD라고 하는 요만큼의 각을 선생님 만약 A라고 했다면 AOC라고 하는 거 그 각의 2배 한 만큼 즉 2A라고 쓸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각 DOE라고 하는 걸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번 B라고 한다면
각 BOE라고 하는 크기는 그거의 2배니까 2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힌트 뭐가 있냐면요. 평각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이 평각을 전체 완성하는데 봤더니 A에 해당하는 게 총 3A가 있고 B도 총 3B가 있어요. 그 전체 합이 180. 그럼 전체 3으로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누게 되면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은 60도다 라고 할 수 있죠. 문제에서 이제 질문을 봐보면 그렇다면 각 COE, 각 COE의 크기 이만큼은 얼마니? 라고 되어 있는데 봤더니 뭐죠? 그쵸? 각 A하고 각 B를 더한 것만큼. 그래서 정답은 COE는 60도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는 힌트들을 잘 이용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문제 4번을 보도록 할까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우선 그림을 조금 같이 볼게요. 우리가 평행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억각과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가 있는데 여긴 그런 조건 전혀 없고요. 우선은 주어진 것들을 토대로 x, y, g에 해당하는 세 각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막꼭지값. 이 선과 이 선의 사이에 하고 있는 얘네 둘이 막꼭지값. 그래서 얘 역시 g 플러스 2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직선 위에 완성된 즉 평각. 이거 내각이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y 플러스 g, 그다음 g 플러스 20, 그 다음에 2x 플러스 10, 그 다음 마지막 y까지 다 더하게 되면 전체 평각이 되므로 180. 문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파벳 순서대로 2x 썼고 y가 하나, 둘, 2y 얘네도 썼고 g도 2개, 2g 썼고 각도는 30과 10을 더한 20과 10을 더한 30, 그 합이 180이다. 그러면 양변을 30만큼 빼게 되면 2x, 2y, 2g에 해당하는 그 합이 곧 150도가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그럼 원하는 게 있죠? 전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각 x, 각 y, 각 g에 해당하는 그 크기는 75도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까요?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점 A, B, C, D 중에서 첫 번째 X축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하나, 그 다음 Y축과 거리가 가장 먼 점 두 번째 해서 각각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X축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건 X축이 여기 있죠. 얘와 가장 가까우니까 누구겠어요? A겠죠. 가장 X축에 근접한.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A. 좌표는 3,1이다 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Y축과 가장 거리가 이번에는 먼 겁니다. Y축이 여기 있는데 이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애를 찾아주라는 거죠. 가장 화살표가 길게 진행되는 게 보이시나요? B점이고요. B에 대한 좌표값 뭐죠? 그쵸? 6,3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X축과 가깝다라고 하는 건 Y값이 작구나. Y축과 멀다라고 하는 건 X값이 크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적인 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네 개의 모서리 BC, 그 다음 CD, 그 다음 FG, 그 다음 GH 이 네 모서리에 중점을 연결한 직사각형 PQRS래요. 요선들을 지워볼까요? PQRS 보이시나요? 여기 PQRS라고 하는 이 평면에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래요. 지금 현재 직사각형 모양에 해당하는 PQRS의 평행한 모서리라고 하는 건 선이고요.
얘는 면이죠. 우리 면과 선 사이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되는데 선과 선은 이렇게 평행한 관계가 있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뒤로 쭉쭉쭉 진행되는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꼬인, 즉 만나지는 않지만 평행도 아닌 이런 꼬인 위치는 유일하게 선과 선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면과 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 볼까요? 어떤 애들을 봐주시면 되냐면 의미적인 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면이라고 하는 것도 딱 주어진 요만큼의 면이 아니거든요. 면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커지는데 예를 들어 모서리 AB라고 하는 게 쭉 이어지다 보면 이 면이 확대됐을 때 이쯤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것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죠. 얘도 면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AD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윗면이나 아랫면에 속해 있는 모서리들은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입체 도형을 본인이 직접 그려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도형을 직접 이것과 유사한 것들을 토대로 잘 보시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평행하다는 건 윗면과 아랫면에 속하지 않은 누구? 그쵸.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얘네는 방향이 옆으로 휘어짐 없이 위아래로만 가잖아요. 그렇다면 면이 이렇게 아무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면이 약간 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또 누구? CG. 역시 절대 만나지 않아요. 뒤에 있는 누구? 모서리 AE. 그 다음 면이 아무리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을 모서리 DH. 그래서 여기서 면 PQRS의 평행한 모서리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즉 이 면이 이 주어진 직면 멘트를 몇 해당하는 이유에서 네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많이 이런 입체도형 파트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와 유사한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 7번을 볼게요. 요번에 꼬인 위치 등장했죠.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건 선과 선이라는 거. 사각기둥에서 모서리 AE 여기 보이시나요? 이 모서리 AE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모두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꼬인 위치는 절대 만나지 않고 평행도 아닌. 그러면 A 자체가 세로로 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선들 BF, 모서리 CG, DH는 당연히 만나지 않지만 어떤 관계? 평행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AB라고 하는 거나 AD 혹은 EF, EH라고 하는 건 이미 벌써 모서리와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주어진 세로인 모서리들 빼고 만나고 있는 애들을 빼고 나머지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기준이 되고 있는 이제 지우고 다시 볼까요? 우선 아닌 애들은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AE 주어진 AE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 그쵸? 모서리 BC, 모서리 FG. 평행은 아닌데 절대 만나지 않아요. 왜 AE는 쭉 위아래로만 이어지는 선이고 그 다음 모서리 BC는 그 앞으로 튀어나와서 옆으로만 FG 마찬가지 옆으로만 그리고 또 누구도 있을까요? 쭉 이어지는데 이쪽 CD와 GH 역시 그래서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옆으로 비껴간다는 거 옆으로 비껴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총 몇 개? 역시 4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됐다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도 마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과 같은 것도 대표적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평행한 거 사이에 평행선, 즉 L과 M이 서로 평행한 관계죠. L과 M이 평행한 관계인데 중간에 만나거나 꺾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반드시 꺾어지는 점 혹은 교점 부분에 그와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그어주시는 우선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왜? 평행해야지만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내가 LM, N이라는 선을 그어볼까요? N까지.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것과 동의각에 해당하는 것.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C와 동의각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 40도를 기준으로 A와 동의각이니 A는 꼭 40도인 걸 알 수 있고 55도와 쭉 내려와서 있는 C도 역시 동의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A, B, C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각 A는 40도, 각 C는 55도인 것까지 구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구하지 못한 각 B는 그렇죠. A와 C의 합이 55도. 네, 서로 맞겠지. 각 B로.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 세 각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기 때문에 90도 더하기 95도.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 9번이고요. 이거는 사실 지필평가가 있었을 때는 모든 학교들이 다 출제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9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일 뒤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서 오늘 수업은 종료할 테니까 차분하게 설명 다시 들어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L과 M이라고 하는 게 평행선이고 또 다른 선들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점이 생기거나 혹은 꺾어지는 점이 생긴다면 꺾어지는 부위에 반드시 주어진 두 선과 평행한 이번에 N이라고 하는 것과 L, M, N, O 이름 O라고 할까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L과 M, N, O 이 네 개의 선이 모두 평행하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동의각, 억각 이용하려고요. 그럼 여기 지금 잘 보면 이 x와 억각인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근데 그 위까지 더해서 x 플러스 20이라고 하니 여기는 2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20도와 억각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또 있겠죠. 근데 이 전체가 합해지면 x-10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x-10도에서 얼마큼을 뺐죠? 20만큼을 뺐으니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건 x-30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할까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x-30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이시나요? 마지막 힌트인 40도와 얘가 어떤 관계죠? 그쵸, 동의각이죠. x-30도와 40도는 서로 동의각이므로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각 x는 얼마? 70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각을 구하는 풀이들을 한번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번 문제처럼 이렇게 접었다 펴는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가볍게 힌트만 한번 드리고 그 다음 문제 하나를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접었다 폈다 하는 문제는 접기 전, 접은 후, 비포 애프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잘 이용해 주셔야지 되는데 어떤 힌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냐면 우선은 이 X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는 여기 X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평행하기 때문에 이 Y와 주어진 이 부분이 서로 어떤 관계? 억각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110도와 그리고 x 플러스 각 x와 각 y를 더한 게 곧 11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또 무슨 힌트가 있죠? x, y, 즉
얘기한 거에 각 y를 합산값은 평각인 18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랫줄에서 윗줄 거를 빼면 이렇게 빼게 되면 EX에서 X만큼 빼니까 각 X 하나 남고 Y줄을 빼니까 X가 얼마? 70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Y에 해당하는 것을 더했을 때 110도가 돼야 되니까 40도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들을 찾아보는 거 나머지 문제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이 꼭 한번 같이 풀고 싶었던 문제는 14번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잘 이용하셔야지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선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ECD는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가 같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선분 BE와 선분 AD의 교점이 F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각 X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되어 있는데 정삼각형이라고 줬다는 건 각의 크기가 전부 다 60도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60, 60이면 여기도 역시 60이어야지만 평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잘 봐볼까요? 이 문제에선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삼각형 B, C, E라고 하는 거 볼까요? 얘는 큰 정삼각형의 한 변,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 그러면서 끼어있는 각은 120도 보이시나요? 또 한 번 삼각형 A, C, D 역시 큰 정삼각형의 한 변,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 끼어있는 거 120. 바로 정리해줘야죠. 삼각형 B, C, E와 그리고 삼각형 A, C, D는 서로 합동이구나. 어떤 합동? SAS 합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잘 이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어진 E각이 120도인 걸 알 수 있는데 나머지 각각의 크기는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와 여기를 A와 B라고 한다면 이쪽도 역시 A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시선을 완전 바꿔줘야 돼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X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잘 봐보시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각이 A하고 B로 되어 있어요. 즉, 각 A에 각 B에 각 X까지 더하면 180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가 120도이므로 당연히 A하고 B를 더하면 뭐가 됐어야 됐죠? 60도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60도인 거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각 X는 당연히 얼마다? 120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선을 계속 바꿔줘야지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문제 풀이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입체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개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쳤었을 때에 해당하는 위치를 예상해 보시고 해보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15번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풀이를 정리하여서 책에다 혹은 노트에다 정리해서 패들렛에 등록하는 것까지 그거를 오늘 수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큰 대단원이 정리되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유형들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화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